네, 색다른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그간 비호적인 환율 여건으로 올 초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100만 원 선까지 깨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의견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국내 제과 시장이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작년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급증에 따른 불리한 기저효과로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밑돈 부진한 실적을 전망했습니다. 이 내수 제과 부문의 둔화세를 반영하면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고 목표가는 122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자, 반면에 현대증권은 국내 제과 부문은 1분기까지는 역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공통적으로 전망을 하긴 했지만 중국 제과 시장에서 입지가 상승하는 등 해외 범인 호조에 힘입어서 호실적이 전망된다는 의견인데요. 펀더멘탈 대비 주가 하락폭이 과도하다. 신제품 강화에 따른 장기 성장과 또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등이 견조하다라고 분석하면서 주가 약세 시에는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목표가도 135만 원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서울반도체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4분기 패널 후면 광원인 BLU, 백라이트 유닛 매출이 돋보이면서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 BLU 시장이 정체되고 TV 시장 내 점유율 하락에 따른 하방 압력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IT 시장 부진과 함께 TV와 스마트폰 광원이 빠르게 OLED로 이동을 하면서 이 OLED를 채택한다면 LED BLU가 필요 없게 되겠죠. 이러한 리스크 등을 고려했을 때 목표가 17,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KDB대우증권은 올 1분기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분기별로는 실적 저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OLED 시장 확대는 LED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조정을 앞당기면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는 19,500원을 유지한 가운데 이 보수적인 삼성증권은 보유를 제시하면서 양 증권사 엇갈린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색다른 리포트 오리온과 서울반도체 살펴봤습니다. 먼저 오리온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대표님은 오리온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리온 요즘 내수 식료품 관련주들이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가장 잘 아시는 제품일 텐데요. 사실 초코파이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사업 부분이겠죠. 국내 시장은 경쟁들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늘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국내 시장은 여전히 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해외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이어진다라는 것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3분기 오리온이 항상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둔 것 같은데요. 만약 1분기가 이러한 것 때문에 역기저 효과를 통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90만 원대 부분 아래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접근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지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2분기부터는 회복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뒀을 때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매수 의견, 그러니 현대증권의 레포트가 조금 더 타당한 쪽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영철 대표님은 현대증권의 의견대로 이 실적이 좋아질 테니 조금 더 매수 의견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우식 차장님은 오리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해외 시장의 어떤 지금 여전히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좋게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아픈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뭐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1, 4분기 실적이 뭐 급감이 아니고 그냥 좀 뭐 약간 둔화된다는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즌이 이제 1월 중순 정도니까 조금 있으면 프리어닝 시즌, 이제 어닝 시즌이 곧 돌입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으로 좀 작용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차별적으로 실적이 좋은 쪽으로 속에 몰리게 되겠는데 1차분기 실적이 일단 나쁘다는데 당장 접근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또 단기로 보더라도 어제 15일이 아마 오리온에 IR이 있었을 겁니다. 예. 뭐 기관 투자자든 대성으로 IR이 있었을 건데 하필 기업 설명회가 있는 날 어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기분이 나쁜 거죠. 뭔가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오전부터 IR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주가가 저렇게까지는 안 밀렸을 것이다. 좀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조금 해외 시장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동무대로 활동하게 중국 기업들이 놔두질 않죠. 해서 그 경쟁 격화 때문에 약간 멀티플이 약간 좀 하향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예전처럼 프리미엄을 많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 다만 중국 시장 여전히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실적에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적당한 전략은 뭐 박스권 전략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앞서 뭐 90만 원 정도 하회하면 매수 관점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작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2015년 트레일링 PR로 봤을 때 현재 한 31배 정도입니다. PR이. 예. 올해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한 2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음식료업종보다는 조금 높지만 충분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한 90만 원 정도에서 한 120만 원 정도 요 사이에 박스권을 놓으시고 하위한다 그러면은 좀 매수 관점,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또 매도 관점, 그런 박스권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리온에 대해서 김영철 대표님은 1분기는 역기적 효과로 인해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1분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되는 초점을 맞추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반면에 김우식 차장님은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전분기 대비 둔화되는 만큼 90만 원 이하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반도체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대표님은 서울반도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서울반도체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명성 지금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15년 실적이 좀 회복이 되면서 기대감을 많이 높였습니다만은 시장은 그전에 줬었던 프리미엄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주가는 큰 상황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그 명성을 찾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LED 조명, 뭐 우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방향이다라는 거,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라는 점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과거에 보여줬었던 그러한 주가 상승세 흐름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창이었던 그 시절 LED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대감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되고 현재에 충실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가격에 따른 좀 가격적인 매매가 들어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의 접근을 통한 잡아가는 전략들 보다가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통한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왕년에 잘 나갔던 종목이죠. 서울반도체 지금 아무래도 LED 업황 전체적으로 지금 부진하다 보니까 좀 가기 어렵다. 좀 그래도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우식 차장님은 서울반도체 같은 의견이십니까 혹시? 예, 뭐 좋은 점수는 당연히 못 줄 것 같습니다. 그 서울반도체를 그 뭐 하는 회사인지 전혀 모르는 분이 만약 그 회사의 이름을 본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하이닉스 같은 회사인가 반도체 회사인가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서울 반도체라기보다는 서울 LED가 정확하겠죠. 예전에 이제 한창 그 주가가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IR도 한참 다녔는데 그때 대표가 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 그 주가 5만 원을 넘나들 때 한창 잘 나갈 때 하나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뭐 펀드 매니저 참석한 애널리스트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은 서울 반도체가 만약에 이 LED 사업이 성숙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잘 나가는데 그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대표가 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LED만 하는 기업은 아니다. 서울 반도체가. 지금은 이게 가장 큰 매출을 가지고 오지만은 우린 차세대 성장 동력을 꾸준하게 찾아갈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현실을 놓고 보면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지금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LED가 다입니다. 거의. 조명 쪽 LED가 뭐 50%가 좀 넘고 나머지 40몇 %는 아까 BLU라든지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TV에 들어가는 BLU 같은 경우는 OLED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시장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겠고 조명 쪽 같은 경우는 워낙에 경쟁이 심합니다. 중국 쪽에 저가로 지금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 정도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마진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새로운 성장, 그때 말씀하셨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된 상태냐, 발굴이 됐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새로운 먹거리가 발굴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색다른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는 솔직한 투자 전략 세우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일단 제한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지수는 일부 종목의 이상급등 현상으로 좀 지수가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체감상으로는 이 지수 상승을 느끼기 힘든 장인데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이번 주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정책 약발 좀 떨어지고 있고요. 또 유가도 약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먹힙니다, 이제. 그러니까 안 먹힌다는 얘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를 만큼은 좀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마디로 보더라도 2,000포인트를 타겟으로 말씀드리는데, 2,000포인트를 다가갈수록 아마 대형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 수순을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종목 때문에 그 종목이 혼자서 0.8% 올렸거든요. 그럼 예. 어제 코스닥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또 거래소 같은 경우 하나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인가에 그때 그 펀드 환매가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게 공모펀드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네. 49인 이하 어떤 대형 기관을 이런 쪽에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쪽인데 사모펀드가 왜 지금 하루에 1,000억씩 이렇게 이상씩 크게 매도가 떨어지고 있을까? 아마 이건 양도세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번 달까지잖아요. 그래서 주로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에 50개, 100개 이런 많은 종목들이 골고루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은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어떤 작은 기업들의 집중 매수를 많이 하는데 이게 비중을 2% 넘어가거나 그러면 세금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이 아마 한 3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사모펀드가 어떻게 좀 자기 가지고 있는 종목 보시면은 사모펀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는 1, 4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LG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급적인 불리함 때문에 아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타겟 삼아야 되고 또 시즌이 시즌인 만큼 우리가 성장주 계속 말씀도 드리지만 성장주 같은 경우도 아무리 성장이 좋더라도 실적이 안 되면 답이 없거든요. 실적 시즌에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치주 그러는데 아무리 가치주고 싸다 그러더라도 PBR 1배 미만이고 그다음에 PER 같은 경우 5배, 6배다 그러더라도 막상 실적이 나왔을 때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낮게 나오면 그걸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그래도 나은 쪽으로 계속 좀 맞춰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리한 수급 때문에 밀리는 그런 그 실적 관련주, 아까 LG전자 말씀드렸지만 그런 종목군은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면서도 짚어드렸지만 시장이 쉽게 2000선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이어가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별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김현철 대표님은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다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오늘, 내일은 FMC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른 그 다음에 흐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다리, 튼튼한 다리입니다. 지금 시장이 튼튼하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오늘 저녁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다음 해석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더 시장의 반응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방금 김우식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투신권의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기조가 만약 꺾여진다 그러면 시장은 단기적인 충격을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의 큰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점 저희 역시도 동일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관련된 업종으로 봤을 때는 최근 소재나 수출주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저가에 따른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매력을 통해서 올라왔던 만큼 이제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업종, 화장품이나 제약 쪽에 다시 한번 관심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평가에 따른 하락세가 나왔었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만은 가격적인 조정을 이제 끝마치고 올해 현재 시장에서는 다시금 순환매가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화장품 업종 그리고 바이오 업종, 제약 업종 중에서도 좀 개별적 종목별 실적에 초점을 두고 선별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 CS인베스트 김영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